대학 신문을 직접 쓴 기자를 만나 기사의 내용과 취재 과정을 들어볼 수 있는 생생한 시간입니다. 24시 초대석, 오늘의 초대 손님은 서강학보 주현우 기자입니다. 주현우 기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도 인사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서강학보 주현우 사회부 기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현우 기자에게 들어볼 기사는요. 깊어지는 정부 의료계 갈등, 주요 쟁점은 이라는 기사입니다. 제목에서 금방 알 수 있듯이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의료계 갈등을 다루고 있는 기사인데요. 갈등의 쟁점과 함께 학생들의 시각까지 골고루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의료계와 정부 갈등이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진행 과정을 간략하게 짚어주실까요? 정부는 지난 7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부터 의대 정원을 늘려 10년간 더 4,000명의 의료 인력을 추가 양성하고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흡수해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를 두고 의료계에 거센 반발이 일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좀처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대립은 한 달 가까이 이어졌고 마침내 지난 4일 합의안 구성에 성공하며 사태는 일단락됐습니다. 네, 이번에 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반발이 만만치 않았잖아요. 의료계 대응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먼저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있는 전공의들이 8월 7일 의료정책 철회를 내세우며 집단 휴진에 나섰습니다. 일주일 뒤 14일에는 대한의사협회의 주도로 전국의사 제1차 총파업이 벌어졌고요. 21일에는 전공의들과 전임의들이 무기한 파업을 선언하고 의사가운을 벗었습니다. 25일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장시간 협상 끝에 합의점을 찾는 듯 했으나 정책의 완전한 철회를 요구한 전공의들의 반발로 무산됐고 결국 26일부터 3일간 전국의사 제2차 총파업이 벌어졌습니다. 네, 이런 행동에 대해서 정부도 아주 강경한 대응에 나섰는데요. 어떻게 대응을 했고 또 의료인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정부는 환자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 행동을 용서할 수 없다며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은 현장으로 복귀해 진료를 이어나가라는 행정명령인데요.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요. 최악의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실제로 업무 개시 명령을 어겼다며 전공의들을 고발하기도 했는데요. 의료계가 집단 휴진을 중단하자 모두 취하했습니다. 한편 의대생들도 지난 9월 1일 예정된 의사국가고시 응시를 취소하고 동맹유학을 하는 등 집단행동에 동참했습니다. 정부는 시험 일정을 일주일 연기했지만 계속 응시를 거부하며 맞섰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의협이 타협점을 찾고 연일 강경 노선을 밝힌 전공의들마저 현장에 복귀하며 의대생들은 이도저도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의대생들의 구제 여부를 놓고 또 한 차례 갈등이 일어날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이번에 첨예한 갈등이 빚어진 이유를 뭐라고 볼 수 있을지 정부의 정책 방안 중에서 먼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 좀 짚어볼까요? 정부는 2022년부터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추가로 모집해 10년간 4,000명의 의료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3,000명은 지역의사로 의사면허 취득일로부터 10년간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를 해야 하는 의사들인데요. 이들의 전문 과목은 흔히 내외산소라 불리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으로 한정됩니다. 이처럼 제약이 많은 대신 국가가 50%, 지자체가 50%를 부담해 전액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고요. 복무 의무를 위반할 경우 장학금이 환수되고 면허가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나머지 1,000명에 대해서는 역학조사관, 중증 외상 등 특수분야 500명, 기초과학과, 제약 바이오 등 의과학 분야 500명으로 각각 정원을 배정해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의대 정원 확대와 더불어서 또 하나 중요한 대목이 바로 공공의대 설립인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공공의대는 역학조사관, 감염내과 등 국가와 공공이 필요로 하는 필수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는 국립대학원입니다. 일종의 의무사관학교라고 정부는 표현했는데요. 이들 역시 공중보건의료기관과 지자체에서 10년간 의무복무를 해야 하며 등록금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공공의대를 설립한다 해도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현재로서는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공공의대 정원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정부에서도 이런 정책을 발표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배경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정부는 우선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에 못 미친다는 점을 근거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는 한의사 포함 2.4명으로 OECD 평균인 3.4명을 밑돌았는데요. 정부는 의료 인력 수급을 맞추기 위해 최소 3,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음은 지역 의사 간 의료 인프라의 격차가 크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같은 해 서울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3명으로 경북 1.4명, 충남 1.5명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는 지난 2월 코로나19가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확산할 당시 여실히 드러났는데요. 이것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 직접적인 배경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일부 비인기 과목의 인력난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피부과, 성형외과 등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인기과로 몰리며 산부인과, 외과 등 기피과는 인력난에 시달려 왔는데요. 증원되는 의사들에게 전문 과목을 지정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네, 의사 수가 부족한 데다가 지금 지역 불균형까지 심각하니까 이런 정책을 발표한 건데 의료계가 반발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들은 왜 반발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의료계는 정부가 인용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의 통계가 한국의 의료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 접근성을 기준으로 정책의 타당성을 다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의료 접근성은 의사 1인당 연간 외래 진료 횟수, 환자 1인당 평균 재원 일수 등을 토대로 산출된 지표로 한국은 OECD 국가들 중 상위권에 속합니다. 또한 지역 의사제에 대해서는 10년 의무복무 기간이 끝나면 수도권 쏠림 현상은 다시 심화될 것이라며 해당 정책은 일시적인 미봉책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단순히 의사수를 늘리는 방법은 실효성이 없으며 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계는 지역 간 불균형과 비인기 분야 인력난의 문제는 절대적인 의사수가 부족해서가 아닌 의료 수가가 낮아서 벌어진 일이라며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부 정책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라는 입장인 건데 기사에 함께 실린 도표를 보니까 낮은 의료 수가부터 올려야 한다라고 주장이 실려 있어요. 어떤 입장인 거죠? 의료 수가는 쉽게 말해 의사 또는 병원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돈입니다. 진료나 후 수술별로 가격이 정해져 있는데요. 문제는 같은 의료 수가를 적용했을 때 비인기 분야의 병원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점입니다. 외과의 경우 수술을 하는데 재료 원가와 인건비, 시설 운영비 등 의료 원가가 100만 원이 나왔다 쳤을 때 의료 수가는 평균 77만 원 수준입니다. 병원으로서는 수술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쌓이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병원은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 근무 환경은 더 열악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공의는 법적으로 일주일에 80시간 이상 근무하면 안 되지만 외과에서는 이를 어기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의료계는 낮은 의료 수가를 올려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더 위험한 수술에 대해 의료 수가를 높이고 지방의 의료 수가를 수도권보다 높게 책정하는 등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도 양측의 주장 중에서 어느 한 곳을 동의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서강학보에도 이 문제에 대한 학우들의 의견이 실렸어요. 찬반으로 정리해서 실었는데 어떤 의견인지 좀 정리를 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의료계 입장에 찬성하는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먼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학우님은 낮은 의료 수가를 문제로 지적하셨습니다. 산부인과의 제왕절개 수술을 예로 들었는데요. 매우 어려운 난이도인데다가 많은 인력이 필요한 수술이지만 이 수술의 수가는 40만 원이다. 참고로 반려견의 제왕절개 수술의 수가는 50만 원이다 라며 왜 기피가가 되었는지 설명해 주셨고요. 힘든 노동에 비해 수술 수가가 비정상적으로 낮기 때문에 수술할수록 적자가 나게 된다 라며 구조적인 문제점을 함께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역시 의료 수가 부분을 근거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아울러 정부 방안의 문제점을 짚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학우님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 의도는 좋았지만 앞서 말한 수가와 관련된 처우 개선에 관한 내용은 빠져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한방첩약급여와 의대 한의대 통합 등 여러 이슈를 한꺼번에 던지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셨고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중심이 아닌 격까지만 건드는 모양새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의대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글을 마무리하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반대의 목소리도 들어봐야겠죠. 의대 정원 확대를 찬성하는 학우의 경우에 최근에 코로나 사태를 예로 들고 있다고요?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학우님은 지난 2월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할 당시 일어난 의료 공백을 예로 들며 정책의 취지를 강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상이 부족해 입원하지 못하고 죽었고 다른 시설을 병상으로 전환하는 일까지 일어났다며 당시 사태의 긴박함을 전하셨는데요. 현재 수도권의 중환자용 병상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도 덧붙이셨습니다. 학우님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고 공공의대를 설립하게 되면 의료 인프라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병원 병상의 수 역시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할 때 인명손실 없이 잘 대처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지역의 의사를 배정하면 의료시설도 덩달아 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셨습니다. 네, 이번에 이 현안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 중에는 어느 쪽이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과연 현 상황에서 파업을 하는 게 맞는 행동이냐를 많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료계는 어떻게 입장을 밝히고 있나요? 의료계는 집단 행동에 나서면서도 필수 의료는 반드시 지키겠다고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파업 기간 동안 많은 수술이 미뤄진 것은 사실이지만 인명사고는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일부 언론이 의사 파업으로 인해 2명의 환자가 사망했다고 보도했지만 정확한 진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의료계는 굳이 코로나로 엄중한 시기에 정책을 추진했어야 하냐며 정부에게 책임을 물었고요. 정부도 굳이 이럴 때 파업을 해야 하냐며 맞받아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기사 취재하시면서 주현우 기자가 느낀 점을 좀 듣고 싶은데요. 개인적인 의견도 괜찮고요. 인상 깊었던 점은 정부와 의료계 양쪽 모두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타당한 주장을 했다는 점입니다. 한쪽의 주장을 듣다 보면 자연스레 고개가 끄덕여졌고 다른 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논란은 절대적인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 어떤 진실을 어디까지 받아들이냐의 문제라 생각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그 내용이 조금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점을 의료계가 잘 짚은 것 같고요. 따라서 앞으로 많은 고민과 토론 끝에 더 합리적인 방안이 세워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아주 뜨거운 이슈인데 오늘 차분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대학24시 저희 프로그램 출연해 주셨는데 출연 소감 좀 여쭤볼게요. 이렇게 기사를 바탕으로 이렇게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기사에서 하지 못했던 얘기도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렵고 복잡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현안을 알기 쉽게 정리해 주신 주현우 기자에게 감사 말씀드리고요. 우리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4시 초대석 서강학보 주현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